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예요.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으로부터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건 아이폰 6예요. 골동품이라고 해도 무방한 녀석이죠. 게다가 통화용 마이크도 고장나서 몇 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자던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왜 꺼내왔냐고요? 첫 번째는 이젠 부품 가격이 워낙 낮아져서 손쉽게 고치기에도 부담이 없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쉬운 아이폰의 마지막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고장난 마이크를 수리해서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는 어머님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년 10월경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리할 통화용 마이크가 달려있는 충전보드를 구매했어요. 가격은 3,491원이었고요. 참 싸죠. 전 사실 전용 공구가 있긴 하지만 간혹 동봉된 수리도구 품질이 안 좋아서 나사가 뭉개진다든가 공구가 파손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전에 아이폰 X 액정 수리할 때 같이 동봉되었던 싸구려 수리공구 세트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걸로 고치면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외에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우개나 스펀지예요. 전 스펀지를 준비했는데 이건 분리한 볼트를 위치에 따라 순서대로 꽂아놓기 위한 용도예요. 성공적인 아이폰 수리의 핵심은 볼트를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꽂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작디 작은 나사들을 정교하게 잡을 수 있는 핀셋도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으니까 수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이폰의 전원을 꺼줘야 하는데 만약 터치가 고장난 상태라면 전원을 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냥 켜진 채로 진행하셔도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래쪽 충전 단자 양쪽에 있는 볼트 두 개를 풀어줘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볼트가 별표 모양인 걸 알 수 있어요. 드라이버를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표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를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럼 별표 드라이버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드라이버로 볼트를 풀 때는 망가질까봐 살살 푸시는 분들도 계신데 살살 풀게 되면 오히려 공구가 볼트에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닿는 표면에만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쉽게 뭉개질 수 있어요. 반드시 공구가 볼트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누르면서 한 번에 힘을 줘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볼트나 도구가 망가지는 불상사는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볼트를 풀어줘도 돼요. 이렇게 제거된 볼트는 스펀지의 하단부에 꽂아줘요. 이 스펀지가 아이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볼트를 뽑은 위치에 그대로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볼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머지 볼트 하나도 풀어서 역시 스펀지 하단부에 꽂아줘요. 누가 봐도 충전 단자 옆에 있는 볼트라는 걸 알겠죠? 이젠 디스플레이를 분리해주면 되는데 동봉된 납작판을 디스플레이에 붙여주고 기타 피크같이 생긴 납작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폰 하단부부터 이렇게 밀면서 아이폰 위쪽만 빼고 둘레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때 납작 분리 도구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만 넣어주면서 밀어주시면 돼요. 윗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틈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압착판을 살짝 잡아당겨서 위쪽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열어주세요. 아이폰의 위쪽에는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젖히시면 안 돼요.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압착판은 분리해도 돼요. 작업하기 편하게 이제부터 아이폰을 이렇게 가로로 놓을게요. 스펀지도 같은 방향으로 놓아주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십자 볼트 두 개를 분리해줘요. 볼트 하나, 볼트 둘. 이제 볼트를 풀었으니까 덮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젠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분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분리도구로 배터리 연결재기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 딸깍 하고 분리돼요. 참 잘했어요. 이번엔 액정 디스플레이를 분리해 줄 텐데 이쪽을 자세히 보면 덮개가 하나 있어요. 이 덮개를 분리하려면 여기 있는 볼트 5개를 분리해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보이시죠? 이 녀석들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뽑아서 스펀지에 꽂아주고 덮개를 그대로 들어올려서 분리해주면 또 여러가지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는 잭들이 보이는데 가장 큰 녀석부터 분리도구로 딸깍하고 분리해줘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케이블도 딸깍하고 분리해주면 끝난 줄 아셨죠? 아직도 케이블이 2개나 남아있어요. 이 녀석도 딸깍하고 분리해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네 번째 케이블도 딸깍하고 분리해주면 이렇게 액정 디스플레이가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분리했던 4개의 케이블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보이네요.
분리된 액정 디스플레이는 다시 사용할 거니까 한쪽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 이제부턴 수리할 본체랑 오붓한 시간을 가져요. 오늘 뭘 수리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통화용 마이크. 통화용 마이크는 도대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요. 이 녀석 이름이 도크 커넥터래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부품이에요. 이젠 본격적으로 수리할 도크 커넥터를 분리할 차례네요. 앞으로 분리할 볼트들, 즉 아이폰의 내부에 있는 볼트들은 모두 십자 볼트라서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먼저 여기에 있는 덮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볼트 2개를 먼저 풀어줄게요. 하나, 둘. 역시 스펀지의 제 위치에 꽂아주고 덮개를 분리해준 다음 이 부분의 커넥터도 분리도구를 이용해서 딸깍하고 분리해줘요. 분리한 커넥터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된 동그란 슬롯이 하나 있는데 이건 워낙 작아서 핀셋이나 뾰족한 걸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딸깍하고 분리해줘요. 이제 이 검은 부분을 분리해줄 거예요. 여기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볼트가 있네요.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 4개를 분리해줘요. 분리한 볼트를 스펀지에 꼽아주는 건 이제 당연한 프로세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4개를 모두 뽑아줬죠? 이제 납작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쪽 끝을 들어 올리면 쉽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가느다란 안테나 케이블 같은 게 조그마한 클립에 걸려 있어요. 이 클립을 밀어서 이렇게 분리해주면 이 검은색 부품도 깔끔하게 분리가 돼요. 이 비교적 커다란 부품의 이름은 라우드 스피커래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이름을 외우는 대신 이 가느다란 케이블에 붙어있던 조그마한 클립을 잘 챙겨주세요. 이 클립은 다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제 드디어 교체할 부품을 분리할 차례예요. 꼴의 주인공이라고 풀어줄 볼트가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를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심히 볼트를 풀어주다 보면 이렇게 부품 하나가 저절로 분리되는데 이 녀석부터 먼저 분리를 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까맣고 작은 부품을 분리해줘요. 아직 분리되지 않은 볼트를 마저 분리하고 나면 드디어 교체해줘야 하는 도크 커넥터를 분리할 수 있어요. 도크 커넥터는 어차피 고장난 거라 그냥 잡아당겨서 묵 뜯어내요. 분리한 도크 커넥터는 그냥 버려도 되지만 새 부품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구조로 결합해야 되는지 살짝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오케이, 여기 케이블이랑 마이크 부분이 꺾여 있는 게 보이네요. 새 부품을 끼워줄 때 참고하면 좋겠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통화용 마이크가 위치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까만 뭔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일종의 필터 같은 거예요. 소리는 들어와야 하고 먼지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기장 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폰 하단에 있는 마이크 구멍에 핀셋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밀리면서 분리되는 녀석이에요. 만약 통화할 때 상대방이 내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면 의외로 이 부분이 먼지나 이물질로 막혀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청소해줘야겠죠? 저는 소독용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주고 있는데 면봉에 솜이 달라붙으면서 더 지저분해지네요. 괜찮아요. 이럴 때 쓰라고 손톱이 있는 거니까요. 손톱으로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깔끔하게 청소가 됐으면 이제 다시 결합해주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돌기가 하나 빼꼼하고 나와 있죠. 이 돌기가 아이폰의 내부 쪽으로 향하게 이 방향으로 끼워주면 돼요. 잘 끼워졌죠? 이제 새 도크 커넥터를 장착시켜 줄 거예요. 근데 장착하기 전에 반드시 이 파란 보호 스티커를 떼어내줘야 해요. 이렇게 윗면에도 하나가 있고 아랫면에도 하나가 있는데 특히 아랫면 보호 스티커는 떼어내면 하얗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요.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도 알았으니까 바로 장착해줘요. 먼저 이어폰 슬롯을 구멍에 맞춰서 밀어 넣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통화용 마이크 부분이 자연스럽게 휘어지는데 마이크를 앞에서 청소했던 까만 부품에 밀착시켜주고 충전 포트도 자연스럽게 살짝 밀어서 꾹꾹 눌러주면 어렵지 않게 제자리에 안착시킬 수 있어요. 이때 제자리에 안착이 안 된다 싶으면 충전 케이블을 꽂아주고 살짝 잡아당겨주면 정확하게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구석구석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면 제자리에 정확하게 새 부품을 위치시킬 수 있어요. 충전 케이블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빼주면 도크 커넥터 교체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분리했던 부품들을 다시 결합해 줄게요. 결합은 분해의 역순하시죠? 아셔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대신 좀 빨리 돌릴게요. 볼트 하나, 볼트 둘, 까맣고 작은 부품과 볼트 셋. 다음은 검은색 라우드 스피커 차례예요. 앞서서 분리할 때 빼놨던 가느다란 케이블을 라우드 스피커에 꽂아놨던 클립에 살짝 얹어주고 나서 라우드 스피커를 위치에 맞게 잘 얹어준 다음 살짝 누르고 볼트를 체결해줘요. 볼트 하나, 볼트 둘, 볼트 셋, 볼트 넷. 뭔가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해놓고 전 역순을 안 지키고 라우드 스피커를 먼저 결합해줬네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역순은 못 지켰지만 남은 부품들을 계속해서 결합해줘요. 이 살짝 긴 녀석은 왼쪽에 돌기가 있죠? 이 돌기를 밑으로 밀어 넣으면서 볼트 구멍에 딱 맞게 위치시켜주고 볼트를 하나하나 체결해줘요. 저 다 했어요. 잘했죠? 다음엔 이 진동기를 단자에 맞게 방향을 맞춰서 결합해주고 또 볼트를 체결해줘요. 한 개, 두 개. 체결이 끝나면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다음 부품을 결합해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앞에서 분리했었던 가느다란 케이블을 꽂아줘야 하는데 워낙 작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핀셋으로 정성스럽게 꽂아줘야 해요. 아마도 이번 수리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차분하게 핀셋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끼워주면 이렇게 딸깍하고 끼울 수 있어요. 똥손인 저도 하는 거니까 극상의 난이도까진 아니에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잭도 손가락으로 눌러서 딸깍하고 꽂아주고 아래에 있는 잭도 슬롯에 맞춰서 손톱으로 딸깍하고 꽂아주면 이렇게 연결이 다 되었어요. 이제 보호 덮개를 덮어주고 볼트 두 개를 결합해줘요. 이제 부품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끝이 보여요. 이 녀석을 조립해주기 전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케이블들은 다행히 층층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케이블부터 순서대로 슬롯에 꽂아주면 돼요. 연결을 다 했으면 덮개를 덮고 볼트 5개를 체결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조심조심 했는데도 이 커버를 결합하는 볼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뭐 볼트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전 운 좋게도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는 위치의 볼트를 잃어버렸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없으면 안 되는 볼트도 있기 때문에 정말 볼트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조심하셔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래도 잃어버리셨다면 뭐 사실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아이폰 수리용 볼트 세트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다가 가격도 비싸진 않으니까요. 체결을 다 했으면 아이폰의 위쪽부터 이런 식으로 살포시 닫아주면서 구석구석 꾹꾹 눌러주세요. 볼트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면서 어르신용 세팅도 진행해 볼 거예요. 전원을 켜봐요. 무사히 잘 켜졌네요. 터치도 잘 돼요. 와우, 는 무슨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정작 고장났던 부분은 통화용 마이크였으니까요. 영상엔 안 넣었지만 유심 카드를 꽂고 앞으로 이 녀석을 쓰게 되실 어머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제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수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하나가 더 남았죠. 왜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머님께 이 골동품 같은 아이폰 6를 드리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홈 버튼 때문인데 최신 폰들은 전부 다 방수 기능 때문에 이 편리한 물리적 홈 버튼을 없앴잖아요. 근데 아이폰 6까지는 이 물리 홈 버튼이 있어요. 아이폰 7도 엄밀하게 따지면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홈 버튼은 있죠. 그래서 아이폰 7까지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가장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 각종 알림이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화면이 나올 때인데 뭔가 잘 모르겠거나 이상한 화면이 나오면 무조건 홈 버튼을 누르시라고 알려드리면 어르신들의 당혹감을 대폭 낮출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곤 모두 숨길 수 있기 때문인데 안드로이드 계열의 갤럭시나 최근 아이폰의 경우엔 설치된 앱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화면과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주 사용 화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한다거나 조작을 잘못했을 경우 평소에 보던 화면이 아니라 설치된 앱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화면을 보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런 경우 어르신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구형 아이폰의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제거할 수 있는 앱들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난 다음 제거가 안 되는 앱들은 폴더 하나에 이렇게 모두 넣어버려서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 어머님께
삭제가 불가능한 앱들을 다 때려 넣은 이 멀티미디어 폴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전에 사용하시던 피처폰처럼 화면 아래에 있는 4가지 기본 기능들, 즉 통화, 문자 메시지, 카메라, 사진 보기만을 필요할 때 선택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후에도 간혹 통화 소리가 작아졌는데 볼륨을 어떻게 크게 하냐, 알림은 어떻게 맞추냐 같은 질문은 하신 적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빈도가 적어졌어요. 게다가 얼마 전엔 이제 스마트폰 좀 쓸만하네 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80대 초반에 완전 컴맹이세요. 그 후로 스마트폰이 좀 익숙해지실 즈음 알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변 분들께 자랑하시면서 너무 잘 사용하고 계세요. 알람 하나 맞추는 걸로 주변에 자랑까지 하시냐고요? 시리야, 새벽 6시에 깨워줘 라고 부탁하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엔 갤럭시 쓰시는 분들한테도 시리야 라고 말하면 된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다니세요. 본의 아니게 저희 어머님께 거짓 정보를 들으신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 주변에 스마트폰을 특히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 쓰고 서랍 안에 굴러다니는 구형 아이폰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는 정말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상 모노아이TV였어요. 안녕.